어촌 마을을 찾아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어촌 복지 서비스죠. 어복버스인데요. 지난해 시범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한 현장형 복지 서비스,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바다 하면은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민들은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곳, 어촌 마을이곤 한데 실제로 이제 어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어업인들의 이 삶의 질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촌이라는 곳이 좀 지리적으로 좀 많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삶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도시 지역에 대비해서는 특히 좀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삶의 질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삶의 질이나 이런 수준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 조사를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 만족도 조사를 보시면 도시 지역을 이제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도시 지역을 한 6.3점으로 본다면 어촌은 5.2점. 그리고 그 섬 지역에는 3.6점.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또 고령화도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결과적으로는 어촌의 어떤 소멸이라는 얘기가 네. 나올 만큼 좀 상황이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잘 인지하고 있고 그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생활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어촌에 사는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셔서 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 먼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지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냐 본다면 우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귀여귀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귀여귀촌 했을 때 초기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생활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어촌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임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럴 때 또 생업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 인력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했을 때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업인들이 원하시는 어떤 서비스, 의료, 그리고 기초생활, 그리고 행정, 지원 이런 서비스를 한 데서 묶어서 제공하는 어촌복지 어복버스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어업인분들께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촌의 어떤 생활 인프라라든지 안전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어촌의 어떤 생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경제 거점으로서 어떤 그 자립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어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예. 사업들을 아주 짧고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소개하는 예. 시간 예. 갖도록 예. 하고요. 예. 오늘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예. 어복버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어복버스 하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어복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어복이라는 건 어촌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복이라고 이제 줄임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어복버스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어복버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업인분들을 찾아뵙고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버스에 싣고 네. 직접 이제 버스를 타고 이게 찾아뵙고 이게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어복버스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예. 네. 세부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본다면 이제 한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의료 서비스, 기초 생활 서비스, 그리고 행정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의료를 지원하는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촌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용 하시는 거, 그리고 또 목욕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행정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어민분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노무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저희들이 어복버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열악한 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고 또 직접 찾아뵙고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네. 초반에 뭐 그런 예. 버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예. 버스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래요. 이런 아, 예, 서비스들이 그렇습니다. 가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찾아가는 세 가지 어촌 복지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예,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사업의 발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실제 주민들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어떤 거냐면 사실 저희들이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 이 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 아주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거냐, 이 체감이 잘 안 된다. 예.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여기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예. 라고 해서 재작년 2023년에 전국을 돌면서 어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좀 귀를 좀 최대한 기울여서 네.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의에서 이제 어민분들께서 주로 말씀하신 게 뭐 어떤 것들이냐 봤었을 때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특히 섬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무태서는 너무 당연한 뭐 이발, 이미용, 뭐 파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섬이나 이런 데들은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한번 하려면 이제 섬을 나와야 되기 네. 너무 불편하시고 이런 어떤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이 너무 필요한데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이 중요하고 시급하고 어민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좀 크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작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도의 일부 이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금년도 3월부터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저 사업은 이제 착수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난해 예. 그 시범 사업을 하셔서 반응이 네.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눈에 띄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들이 제가 직접 현장에 많이 갔었고요. 네. 네. 현장에서의 어떤 체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섬 어촌 지역, 특히 섬을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제 생활 서비스, 임용하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기 직전과 이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느냐 봤을 때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20점 중반이었는데 받으시기 전에는 네. 받으시고 나서 이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어업인분들이 90점대 중반까지 비약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네. 저희들이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굳이 무트로 나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 한 분께서 한 번 서비스를 받으실 때 11시간의 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11시간이면 거의 하루를 세이브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용 절감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 현장에서 많이 느낀 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게 현장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목욕을 못 하시고 아. 왜냐하면 이제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섬에 들어와갖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실 분들도 마땅치 않고 그러신 분도 생업도 있고 하시니까 1년 동안 목욕을 못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 거예요.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갖고 혼자서 목욕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워낙에 고령화나 네. 이런 분들이 진행한 데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했다는 거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 걸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동력으로 삼아서 금년에 본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 결국은 우리 섬에 계시거나 또 이제 섬에 계시는 않지만 예. 또 이제 육지에 붙어 있는 또 마을에 이제 어촌에 계시는 예. 분들이 계시는데 예, 예. 서비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아직 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서비스들이 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섬의 서비스와 이 어촌의 서비스가 좀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섬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그 비대면 진료, 왜냐하면 이게 지리적인 격차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섬에서 하는 것들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하고요. 또 육지에 나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 생활, 그러니까 이 미용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또 무태에서는 육지에서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또 노무 세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번 서비스가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서비스다 보니까 만족도도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민관공도 이번에 같이 참여를 좀 했습니다. 업무 예, 예.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거에 다 같이 공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 한 3개월 정도 3월부터 5월까지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예. 이게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이 서비스가 중요하고 시급하고 어민들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이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많은 네. 기관들이 금년도에 또 많은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네. 공공기관으로는 그 부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런 공공기관 4군데 공공기관이 또 참여를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유명한 제약기업인 HK이노엔 네. 그리고 또 통신사인 LGU+, 그리고 어업인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이런 기관들이 또 같이 사업을 참여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요. 예. 지난 3월 26일에 저 관계기관들이 다 모여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 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그런 기관들 예. 협력이 필요하다는 예.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님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어업인들의 어떤 예, 예. 그런 소득을 높이거나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네. 추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복버스와 관련해서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희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보시면은 그 인구 감소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좀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식품 사막화라고 해서요. 네. 아무래도 인구가 주는 지역들이 있다 보면 상점들이 하나둘 없어집니다. 그렇죠. 뭐 편의점도 없어지고 주유소도 없어지고 임용한 이발소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섬에는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무인 판매점, 네. 어복 전방, 그리고 또 섬 어촌에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어복 장터 이런 서비스들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어복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군요. 네, 어복이 이제 시리즈로 예. 저희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복버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민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저희 마음입니다. 네. 네. 현장에 실제로 갔을 때 생업에 바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또 와갖고 귀찮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생소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섬이든 어촌이든 마을마다 참여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실제로 와보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어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직접 어촌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이라도 이 사업의 취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예.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는 어떤 마음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어복 예.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네네.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